이 맹세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서 자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면, 이 몸이 죽어서 우리 군과 현역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고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몹시 두렵습니다. 이 재판에서 제가 무거운 형벌을, 무거운 중벌을 받을까봐, 중형을 받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재판 결과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중국, 북한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전락해서 속국으로 전락하는 그 마중물이 될까봐, 그 입구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될까봐 두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에 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번영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중국, 북한 공산사회주의 체제의 속국으로 전락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라나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외람되지만 꼭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노상원 피고인.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그 영모 사건이나 사화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관련자들을 형틀에 묶어놓고 맨 첫 마디가 너 죄를 너가 알렸다입니다. 이때 모른다고 하면 그 다음 말이 저놈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로 철합니다. 반면에 저 압니다 라고 하면 그자는 형틀에서 풀려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원하는 모범 답안을 매우 잘 진술합니다. 지금의 특검과 무엇이 틀린지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김용현 장관님을 군생활 중 제가 알게 되었고, 저는 군을 떠난 민간인이지만 저를 믿고 의지하시는 장관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했고, 이 점에 있어 추호의 미련이나 후회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한 번도 뵌 적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국민을 위한 충정과 열정, 진실성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보사령관과 여러 대령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데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김용군 피고인. 예. 피고인은 12월 3일 롯데리아에서 건강상 이유로 거부 의사를 표현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 채용이 필요하면 공개 채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그 위에 저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지호 피고인. 예. 아유, 많이 힘드셨을 텐데 늦게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먼저 이제 저희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인해서 공판 절차에 지장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많이 배려해 주신 우리 재판장님, 그리고 양해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작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저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경찰 가족들을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어떻게 앞으로 갚아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것은 우리 변호인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서 저는 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1년 전에 저희들은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뭐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혼란스러웠었는데, 사실 그 전에 가을쯤에 국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예결위나 등을 통해서 이런 기업과 관련된 질의가 나왔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그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그런데 오랜 경험을 가지신 그 당시 총리나 이런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일축하셨고, 그분들이 가지는 비상계엄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개인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봤던 비상계엄이 실제 발령이 됐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것에 기초해서 일을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 비상계엄과 포고량이 아까 그 검찰 측 논거에서 일반인도 다 알 수 있는 수준의 명백한 위헌 위법인데 경찰청장이나 대수 왜 몰랐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 당시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이 비상계엄과 포고령은 명백히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했을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위법한 지시를 했다면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이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 현장에 있는 경찰관 그리고 전장 지휘관들은 조금 애매하거나 하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명백하게 위법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기초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할 텐데, 하여튼 어쨌거나 제가 지금 생각하면 여러 가지 아쉬운 판단도 있지만 다시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기까지 재판이 진행이 됐고 하기 때문에 재판장님을 비롯한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판단과 행동의 결과가 어떤 책임이 저한테 지어지든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 원만하게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봉식 피고인. 예.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판사님, 국가적 혼란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들과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경찰 조직 구성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의 36년간 공직 생활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강산이 3번 바뀌고도 남는 그 세월을 지나서 2024년 8월 서울경찰청장직에 부임하였을 때 능력과 덕이 부족한 저에게는 과분한 직책이라 생각하였지만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성심껏 일하였습니다. 특히 민생 치안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현장 격려와 제도 개선에 집중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계엄 당일 밤 단 3시간의 상황으로 인해 저의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대통령님과 식사하는 자리인 줄 알고 갔던 자리에서 계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놀랐고 또 계엄이 현실화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던 계엄이 실제 상황이 되자 몹시 당황했습니다. 지금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12월 4일 공안시의 관내 서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했던 말들도 나중에 참모들이 이야기해 주어서 기억할 정도였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45년 전 제가 중학생 시절에 있었던 계엄이란 것이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서 당시 제 머릿속에는 시민들이 다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그날 밤 혼란과 혼돈의 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현장 경찰관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초유의 급박한 상황에서 좀 더 사려 깊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지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명예퇴직을 할 것이라고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제가 내란임을 알았다면 어찌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만약 당시에 제가 계엄으로 인한 어떠한 이득이라도 바라던 것이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제 스스로 최후 진술을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금 완전히 다른 두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이전과 그 이후의 삶입니다. 순간순간 가슴이 터질 듯한 때가 많지만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 참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현장의 직원들이 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또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국민들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